이런 것들은요, 얘네들의 한 뭐 30분만 노출돼도 삼회되기 시작해요. 염증에 좋은 음식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?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하고,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그냥 모든 식품이 다 염증에 좋지만 극대화된 것들이 있고요. 모든 식품들이 거의 대부분 비타민들이 들어있지만 그중에 극대화된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섭취하시면 정말 좋습니다. 그중에 염증에 정말 좋은 거 말씀을 드릴게요. 그중에 염증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보통 이런 게 있어요.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염증, 그러니까 불화변, 한자는 불화자를 씁니다. 거의 염증하면 그 뜨겁다, 열 이런 것을 말.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보통 열이 나요, 안 나요? 열이 나죠. 열이 나는 이유는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요. 염증.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올 때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세균을 쫓아낼 때 열이 나요. 정말 신기하죠. 신기한데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입니다.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이 물질과 싸우는 우리 몸에 어떠한 면역세포의 실체가 생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종합적인 과정에서 그 사이클에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생기는데,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 화농성이라고 하는 고름이 있죠. 막 짜면 고름이 나고, 그거 외에도 생기는 위염, 간염, 그 다음에 뭐 피부염, 중이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가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에 분명히 막 짤만한 염증이 없는데도 막 가렵고 생기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들. 네, 그런 것들 생기는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열감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도 열감이 있어요, 없어요? 열감이 있어요. 루푸스 바닷가에서 그냥 햇빛 받고 있으면 뭐 되게 안 좋아집니다. 열감이 있으니까 당연히. 그리고 상체열이 되게 많아요. 이런 것들. 원리를 보면 이 염증 반응이 있는 곳에서 대부분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이 있다. 이 염증의 정체는 어쨌든 몸이 다치면 생기는 어떠한 히스타민의 혈관 확장이다.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래서 손상된 곳이 회복되는 과정이 무슨 반응의 하나다? 염증 반응의 하나다. 나쁜 게 아니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노폐물을 해결해 주면 된다. 네,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염증 없애는 최고 음식 5가지 설명드릴게요. 제가 저번에 암에 대한 그 강의를 했을 때 베리 종류, 딸기과 있죠. 그런 것을 직접 실험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식도암, 식도염, 위암 이런 거에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. 그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병명은 되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. 사실은요. 근본적인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식도암에 좋으면 위암에도 좋고요, 간암에도 좋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우선 염증을 없애는 최고의 음식 중에 첫 번째는 베리 종류. 그러니까 딸기라든지 블루베리, 라즈베리, 크랜베리, 스트로베리, 블랙베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어쨌든 베리 종류들이 좋은데, 자, 왜 좋을까요?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. 여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, 네, 안토시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게요, 염증을 직접 억제를 시킨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 뭐냐면 염증을 억제하는 이 탁월한 효과, 통증과 붓기를 줄여들게 만들어요. 근데 우리가 약물로 어떤 통증을 억제시키거나 붓기를 줄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우리가 이렇게 천연식품들 아니 올바른 방식으로 통증을 줄인다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, 원인을 해결하는 거거든요.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이 황산화 물질들은요, 염증성 식물들, 그러니까 염증성 식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. 고기, 산성식품들, 설탕 이런 걸 먹었을 때 일어나는 산화 반응들,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흡수를 시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를 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. 숟가락을 왜 좋은 줄 아세요? 숟가락은 나쁜 것들을 자기가 흡수를 해서 버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중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암이나 당뇨, 비만 뭐 이런 그 각종 질환들을 이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비타민 C도 풍부해요. 비타민 C. 베리 종류에는 비타민 C 하면 우리가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식품들, 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리고 식이섬유,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미생물을 만드는데 정말 큰 효과적이에요. 미생물을 만드는데. 그리고 피부 염증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폴리페놀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시킵니다. 그래서 베리 종류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.
염증이 있는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. 염증이 있는 분들. 이 토마토 비타민 C도 정말 많습니다. 일일 섭취량의 권장량의 27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요. 비타민 A의 전고체인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시력, 면역력 향상에 정말 좋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토마토 하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 라이코펜이 있죠. 라이코펜. 예,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체내 염증을 직접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대치 효과가 암을 억제시킬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암을 억제시킬 수 있고, 실제로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라이코펜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심혈관 질환에는 최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붉은색 특히 토마토만 많이 먹어도 심혈관 질환에 아주 특수하게 정말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매일 토마토를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50% 이하로 줄일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뿐만 아니라 난소암, 유방암, 간암, 대장암 엄청 그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. 토마토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어떠한 그 과일과 채소 과채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토마토가 있는 곳에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. 네, 의사가 필요 없다. 토마토가 있는 곳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.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. 여러분들이 토마토 많이 드시고요. 특히 토마토를 익혀 드시고, 그 다음에 끓여 드시고, 토마토 페이스트 이런 것들. 저희 요리 보면 토마토 페이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. 네, 그런 게 다 천연 항산화제, 그다음 천연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. 세 번째는 브로콜리예요. 브로콜리.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10대 항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좋은데요. 역시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. 여기는 특히 뭐 비타민 C 정말 많아요. 비타민 C 엄청 많은데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정말 제가 왜 이 브로콜리를 좋다고 말씀드리냐면, 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 설포라페인이 우리가 그 설포라페인 자체를 먹으면 유익이 없는데,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만들어진 설포라페인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.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는 최고죠. 그러니까 암 환자는 유전자가 손상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브로콜리 무조건 드시라고요.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. 실제로 이런 그 실험이 있었어요. 그 담배를 많이 흡연을 해서 유전자가 손상이 되었잖아요. 손상된 유전자의 이 브로콜리를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먹게 했더니 실제로요,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. 먹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고 도망가지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손상된 유전자에 정말 좋다.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또 염증을 예방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한 분들, 이런 분들은 브로콜리를 여러분들 익혀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, 네, 또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서 드셔도 되고, 어쨌든 자주 먹자. 일주일에 2번 이상, 네, 일주일에 2번 이상. 뭐 여러분 많이 먹게 되면 일주일에 4번, 5번 드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. 근데 우리가 좋다고 해서 이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, 그죠? 네, 그래도 내가 당분간은 나는 내 염증을 위해서 한 일주일에 2-3번은 먹을 거야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, 실제로요. 그리고 이 브로콜리가 불면증에도 좋아요. 불면증에 정말 좋습니다. 불면증에 좋고, 그 이유가 다량의 철분과 품질이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불면증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. 자, 네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. 올리브유. 사실 올리브를 여러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,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것은 절여서 온 것들만 있잖아요. 어쨌든 올리브유, 기름 정말 좋습니다. 비타민 E, 비타민 K 정말 좋아요. 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요, 암을 사멸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. 그래서 이 올레인산 이런 것들은요, 정상적인 암세포가 사멸되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 20시간 걸린다면, 얘네들의 한 뭐 30분만 노출돼도 사멸되기 시작해요. 20분, 30분.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. 연구 자료에서 그 많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 올레인산에 그 노출된 이 암은 굉장히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. 올리브는 정말 좋은데요. 특히 우리가 이제 노화, 피부병, 감기. 사실은 원래는요, 이 피부병이 사실 노화나 혹은 또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굉장히 큰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. 영양의 문제라든지. 근데 올리브 먹으면 정말 많이 회복이 됩니다. 그래서 올리브유를
이제 꾸준히 드시게 된 피부병에도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줘요. 그래서 혈관에 쌓인 염증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나쁜 기름을 먹었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 내가 기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아니에요. 나쁜 기름을 먹었으면 올리브를 더 먹는 게 낫습니다.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물을 더 마셔야 돼요. 커피를 내가 만약에 100cc를 마셨다, 커피 한 잔을 마셨다, 그럼 여러분 물을 무조건 300에서 500cc 마셔줘야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커피도 음료야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는 커피 하루에 8잔 먹으니까 물은 좀만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절대 아닙니다. 커피와 물은 별개예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쁜 기름을 먹었다고 해서 좋은 기름을 먹을 필요가 없냐? 아닙니다. 필수 지방산이 꼭 필요해요. 그리고 오히려 나쁜 기름을 먹었을 때 그 나쁜 기름을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좋은 기름을 먹는 겁니다. 그게 가장 좋아요. 그런데 이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의 특징이 뭐냐면 당뇨에도 정말 좋지만 염증을 완화시키는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이 형성되거나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 형성되거나 중성지방이 형성될 때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올리브유입니다. 신기하죠? 기름인데 얘는 고밀도 저밀도를 봤을 때 HDL과 LDL 우리가 콜레스테롤 만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심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고기 그렇게 먹는데도 생각보다 미국에 비해서 훨씬 없잖아요. 거의 비교급이 안 됩니다. 거의 먹는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도 지중해 식단에는 올리브가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올리브와 토마토를 먹다 보니까 심혈관이 좋고 염증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심장 마비로 쓰러지는 확률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. 놀랍지 않아요? 다른 거 말고 이것 때문에 결국 올리브와 토마토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올레산이라고 있어요. 올레산 그리고 폴리페놀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.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요. 그리고 약 84%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리브유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이 우울증도 예방이 돼요. 실제로요. 우울증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이 성분이요. 건강한 혈액과 뇌 장벽 기능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. 그리고 신경 염증을 줄이는데 역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좋고요. 그 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제가 쌓여서 치매 걸린다 그랬잖아요. 그런 것도 막는 역할을 합니다. 금식도 좋지만 올리브유를 먹는 것도 좋다. 그러나 금식할 때 드시지 마세요. 네, 식사할 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요. 올리브를 마시면.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 올리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. 그러면 실제로 물론 뭐 이게 진짜 양약처럼 먹었다고 바로 회복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양약보다 더 회복을 많이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.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올리브를 먹는데 어떤 분은 며칠 만에 변비가 나왔다. 어떤 분은 심혈관 질환이 좋아졌다. 폐가 좋아졌다. 신장이 좋아졌다. 그러면 그거 올리브유는 그 사람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먹었지만 얼마짜리가 될까? 몇천만원짜리 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최대치고요. 그렇지 못한 분들 효과를 많이 못 본 경우에도 식품으로서도 그거에 기대하는 기대치 말고도 올리브가 줄 수 있는 기대치는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똑같이 산소를 마시는데 산에 갔는데 엄청 컨디션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다고 산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견과류. 네, 견과류 정말 좋습니다. 견과류. 이 매일 견과류를 먹는 거 정말 좋아요. 매일 먹는 거. 주의사항은 많이 안 먹는 겁니다. 우리가 견과류를 매일 먹게 되면 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노르웨이 오글로데와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카틀린스 연구소의 연구팀이 약 200만 명의 데이터, 그러니까 엄청나죠. 이 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매일 견과를 먹는 사람과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하잖아요. 견과를 매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달라진 거. 뭐가 달라졌을까요? 심혈관 질환이 19%에서 20% 이상이 낮아졌다. 그러니까 고기를 먹더라도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. 여러분, 한 가지만 가지고 10%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요, 엄청난 거예요. 견과류가 그래요. 그러니까 견과류는 뭐가 있어요? 캐슈넛, 아몬드, 호두, 잣, 땅콩, 피스타치오, 피칸, 마카다미아 이런 것들.
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거 한 10가지 정도 되네요. 이런 견과류를 매일 먹으면 좋은데 이 견과류가 포화지방일까요? 불포화지방일까요? 네, 불포화지방 맞습니다. 포화지방이 아니에요.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. 오메가3도 많고요. 그다음에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항염에서는 비타민 E가 많아요. 이 비타민 E가 세포 손상을 방지해주고 실제로 염증을 억제시킵니다.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근육을 이완시켜줘요. 우리가 낮에 견과류를 먹잖아요. 멜라토닌. 그러면 신경이 안정되겠죠.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뭐 상추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치커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종실력 견과류가 있습니다. 견과류는 신경을 안정시킨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몬드,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은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멜라토닌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. 잠이 잘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 생길 수 있고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리고 보관을 잘못한 곰팡이가 난 견과를 먹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폴라톡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견과류를 고를 때만큼은 신선한 거 찾으셔야 돼요. 정말 신선한 거. 신선도가 깨져서 색이 바래거나 쩔거나 오래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산화독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. 약이 될 수 있냐, 덕이 될 수 있냐라는 게 바로 견과류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 주의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